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9번 문제. 이번에는 29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신속하게 자꾸 이제 영성 업로드를 많이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다 끝내야 돼. 이거 안 끝내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이번에 중요한 문제 여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죠? 22일 날 경찰 시험 보러 가면은 혹시 알아? 이런 데서 나왔는데 틀릴 수, 바로 앞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양반들이 또 출제위원으로 섭외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이런 문제들이 똑같지는 아니지만 유사하게라든지 비슷하게 출제될 우려가 높아요. 제가 그것은 매번 시험 치러 다니면서 내가 느꼈단 말이야. 바로 앞 시험, 특히 경찰 시험에서는 그게 농후해.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찌게 해서라도 이거 문제를 최대한 많이 해설해 드리려고 하고, 또 지금 빨리 편입시험 문제도 빨리 좀 해드리고 싶어. 욕심이야, 내 욕심.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댓글에 딴지 걸고 막 이상한 사람들 보면 열탱이 받고 막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저 댓글에다가 이상한 거 적지 마. 다 업보 쌓는 거야. 나하고 사이 나쁘게 지내갖고 저기들 게 하나도 없어. 응? 말씀드리는데 나하고 척져갖고 뭐 좋을 게 뭐가 있어. 선생하고 척지는 놈 치고 인간 똑바로 성공한 놈 못 봤어. 응? 선생에 대한 이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빵점이야. 그냥 애들이 어떻게 된 게 그냥. 어떤 놈은 나보고 형님이라 그러질 않나. 어? 내가 동네 형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자기 인생 굳이 해주는 사람이야. 누가 설명해줘? 이거 설명 안 해줘. 이거 응? 해봐야 대한민국에 이거 몇 명이나 설명해주겠어. 형법 이거 설명해주는 사람이. 응? 더구나 나처럼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분할을 해갖고 업로드 40번을 업로드 시켜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 응? 어디 아둔한 저 빠가 같은 짓거리 그만하란 말이야. 자, 봅시다. 그러면 자, 가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2번이 답이야. 그죠? 2번이 답이라고 여기다가 써볼게. 이걸 왜 적냐면은 옛날에 뭐 하다가 내가 개수를 한번 잘못 파악해갖고 잘못 3번이다 이렇게 잘못 올린 적이 있더니만, 왜 여학생이 자꾸 거기다가 막 댓글에다가 막 그런 거야. 아무리 봐도 몇 번인데 왜 답이 몇 번인가요? 하고 막 저기 하더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해설은 맞게 했어. 해설은 맞게 했는데 답 체크만 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영상을 그러니까 끝까지 보지도 않은 거야. 그런 애들도 경찰 안 돼. 응? 영상을 끝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보고 가나다라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OX 동그라미를 자기가 해가면서 봐야지. 내가 어떻게 하다 실수해갖고 그 마지막에 3번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답이 2번인데 내가 모르고 3번을 체크해놨어. 이렇게 3번 체크해놨더니 그걸 가지고 계속 거기다 대고 막 고민에 빠져갖고 병신처럼 2번인데 왜 3번 해놨나요? 이러면서 따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것도 병신인 거야. 그죠? 그것도 병신이라고. 해설 읽어보면 몰라? 가나다라 내가 뭐가 맞고 뭐가 틀렸고 다 설명했는데. 자, 어쨌든 똑똑하게 굴어야 돼.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그렇게 띨빵해갖고. 응? 너 최대한 이렇게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 내가 이제 언제까지 업로드 할 걸 보장 못해, 이제. 나도 지금 나이가 있어갖고 자꾸 어디가 아프더라고. 몸이 안 좋고. 최근에는 심지어 앞이 잘 안 보여, 내가. 그냥 뿌옇게 보여, 뿌옇게. 글씨가 뭉쳐 보인다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 잘 그래, 내가. 몰라, 이제 언제나 이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업로드 못하면은 나는 상관없어. 이거 안 해도 그만이야. 이제 내 목적은 다 달성했어. 영상 3,000개 올려놨으니 3,000개 넘게 올려놨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한도 없어.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 이 경험을 갖다가 영상으로 꼭 만들어 놓고 싶었어. 영상 한 3,000개 정도. 근데 내가 목적은 다 달성했어. 더 하고 안 하고는 그냥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태도에 달려있어. 만약에 맸는데 어서 병신 같은 것들만 잔뜩 와갖고 댓글이나 헛소리 달아놓고 하면은 그냥 도중에 그냥 그만둬버릴 거고, 그런 거 없으면 계속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럼 너무 잔소리 많으면 또 짜증나죠? 자, 그러면 봅시다. 가번부터 하나하나 보자. 자,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에
정보 처리 장치, 자, 여기에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자, 및 뭐라고요? 자, 정보 저장 매체, USB, 외장 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 정보만, 자, 중요한 건 만의 동그라미, 만 기재되어 이때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정보 처리 장치인 동시에 정보 저장 매체이기도 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저장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영장 가지고는 휴대전화 압수할 수 없어. 전자정보 압수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시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물론 스마트폰에도, 그죠? 정보 처리 장치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아니, 컴퓨터처럼 검색도 하고, 거기서 워드도 치고, 작성을 하잖아.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다 할 수 있잖아. 컴퓨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스마트폰 안에 전부 다 컴퓨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요렇게만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이렇게만 돼 있다고 한다면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저자정보 이거 압수할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일단 휴대전화라는 건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통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어떤 통화 기록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어떤 사생활이 담겨 있겠죠? 그죠? 그리고 친구들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 기록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갔다든지 이런 위치 정보도 들어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자면은, 정보 저장, 그러니까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매체, 이거하고는 별개로 휴대전화에는 통신 기능, 이때 거기다 적어봐. 통신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고, 위치 정보 통신 기능, 그 다음에 거기에 전화번호라든지 인터넷 검색 기록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사생활적인 것이 더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응? 단지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보다 여기에 있는 정보가 더,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정보가 더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울질을 하게 되면은 정보가 어디가 더 많아? 정보 처리 장치 이게 더 많어?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게 더 많어? 이게 더 훨씬 많죠? 그죠? 비록 덩치는 조그맣지만, 전화기는 덩치는 조그맣지만은 이 안에 들어있는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압수수색 영장에, 그죠? 여기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매체 요렇게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죠? 요렇게만 기재되어 있다면은 핸드폰,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정보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되셨나요? 예, 꼭 좀 알아두세요. 예, 중요합니다. 판례 번호를 불러드리자면, 적어봐. 2024 모에, 그죠? 도가 아니야, 2024 모에 2020. 이게 왜 이거냐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재항고한 거거든요? 재항고한 거기 때문에, 판결이 아니라, 그죠? 재판의 형태는 결정으로 나와 있어요.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거에 대해서 항고한 거거든요. 그죠? 잘못된, 압수수색이다 해갖고 항고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항고와 관련된 것은, 판례 번호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렇게 나오고, 끝이 뭐뭐뭐 결정 이렇게 나와. 자, 불러드릴게. 2024 모에 2020 결정. 2024 모에 2020 결정. 이따가 댓글란에다가 내가 또 기록해 놓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에 보자. 나번에 조금만 계셔. 여기 빨리 안 되냐. 자, 나번에 이제 보면은, 자, 요렇게 할까? 자, 요렇게 하면 다 들어오네. 자, 수사기관이 갑의 동의를 얻어 갑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 등을 확인한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갑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등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갑의 변호인에게 위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이 실제 탐색, 복제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위 압수 절차는 적법하고 위 압수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있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피고인이 되게 된, 피의자가 되거나, 여기 수사기관 얘기 나왔으니까 아마 피의자겠죠? 그죠?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경찰보다, 그죠? 상당히 법률 지식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겠지? 그래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누구의 조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지만은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즉 경찰에게 대응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방어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 변호인에게 따로 부여한 고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봐. 자, 변호인에게 뭐가 있다고? 고유권. 뭐라고? 고유권. 그래서 만약에 이 피의자가, 그죠? 피의자 같은 경우가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그죠? 사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 경찰이. 그래서 압수수색 한다고 변호인에게 따로 알려줘야 돼. 그리고 피압수자에게도 물론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압수자 하나에게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돼요. 설사 그 피압수자가 저는 참여 안 할래요. 저 이거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피압수자의 변호인에게는 따로 또 통지를 해야 돼요. 변호인님, 지금 그 양반 거 지금 압수수색 할 건데 언제 어느 장소에서 압수수색 할 거니까 참여하세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만약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경찰 멋대로 그냥 압수수색하면 어떻게 된 거야? 압수해서 갖고 오면 그거 증거 능력 없어. 그리고 갖고 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거 판사가 인정 안 한다고 그거를. 응? 되셨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여기 경우에, 그죠?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통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압수 절차는 뭐한다? 위법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온 증거물은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증거 능력 없어. 되셨나요? 그래서 판사는 증거 능력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 자체도 하지도 않아. 그냥 꽝이야. 다 버리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다고.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경찰이 그 병신짓거리 한 거야. 헛질환 한 거야. 그냥 헛수고 한 거라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면은 변호인이 갖고 있는 바로 참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압수수색 절차에 바로 참여하라고 통지를 해주고, 그죠?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갖고 온 물건만이 뭐 할 수 있어? 압수물만이 뭐예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증거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 변호인에게 따로 뭐 해야 된다? 사전 통지해야 됩니다. 설사 그 피압수자가 저 참여 안 할래요 해도 변호인에게는 따로 통지해 주라고. 그러니까 아셨죠? 그죠? 에이씨, 아무래도 이게 불안해. 또 헛소리 나중에 할 것 같아. 자, 사람의 이해 능력이라는 게 천차만별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다 그게 얘기해도 가서 시험 문제 틀리고 오더라고. 자, 봅시다. 압수수색. 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압수수색 통지라 그럴게요. 여기다가 제목을 압수수색을 통지하는 건데, 만약에, 그죠? 피압수자야. 피압수자에게 통지를 했어. 그죠? 통지를 했는데 얘가 지금 참여한다 안 한다? 얘가 참여하지 않겠대. 그죠? 그렇다고 그냥 그거로 땡으로 맞추면 안 돼. 이 피압수자의 변호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변호인 놈이. 그죠? 그러면 이 피압수자의 변호인에게도 피압수자의 변호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따로 또 어떻게 된다? 또 통지해야 돼요. 압수수색 참여하라고 따로 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변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은요, 고유권이야. 그죠?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유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찰은 반드시 어떻게 해줘라? 이 피압수자의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해줘야 돼. 언제 어느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거니 변호인님 참여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통지해주란 말이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위법한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습니다. 자, 답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답원에 보면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준항고인 전체의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끊어봅시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하는데 지금 이 준항고인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각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뭐 어느 부분에 뭐 화장실에 있는 뭐를 압수할 때, 그다음에 뭐 안방에 있는 뭐를 압수할 때, 뭐에 대한 뭐 작은 방에 있는 뭐를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개별적으로 또 구분을 해갖고 전부 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위법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피곤한 양반이겠죠. 변호인,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똑똑한 변호인 썼겠지만은 어쨌든 수사기관 입장, 경찰의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인간이죠. 그런데 어떻게 뭐 준항고를 했다는데, 자,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준항고장을 냈는데, 준항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했는데, 자, 땡, 틀렸어. 개별 처분의 위법을 다 하나하나 따져볼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었냐면은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이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보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개별 처분 여기다 X 그어놓고 뭐라고 적어놓냐면은 제가 불러드리는 거 적어놓으세요.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린다.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낸다. 되셨나? 예. 그래서 개별 처분 하나하나 낱낱이 전부 다 이것을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되셨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어떻게 된다? 개별 처분 개개의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하라고?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라 그랬어요. 되셨죠? 그래서 답은 틀린 거야. 그래서 맞는 거는 라번과 마번, 꼬랑지 부분에 라, 마만 두 개가 맞는 문장이거든요. 맞는 지문이거든요. 봅시다. 라번, 가볍게 읽읍시다. 이거는 뭐 맞는 내용이니까. 독립적 관리 가능성, 거래 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뭐다?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죠. 그죠? 비트코인, 그래서 어쨌든 압수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마번.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건 화폐는 아니지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집행 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또는 다른 저장 매체의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 및 전자정보 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 그죠? 한 번 더 읽어줘, 그러면? 한 번 더 읽어줄게요, 그러면 다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집행 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또는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압수 목록 및 전자정보 확인서까지 교부가 됐대요. 여기 요 말로 지금 현재 뭐예요? 절차 위반이라든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압수 목록과 또 전자정보 확인서까지 전부 다 교부가 됐답니다. 되셨죠? 자, 압수 목록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피압수자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갖고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법원에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압수 목록을 피압수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피압수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뭘 뺏겼지? 아무것도 모르고 병신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어떻게 된다? 압수 목록을 피압수자, 압수를 당하는 놈한테 압수 목록을 적어서 준단 말이야. 컴퓨터 한 대,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갖고, 책상 서랍에 있는 지갑, 이렇게 해서 한 개, 신발, 혈흔 피가 묻어있는 신발 하나, 이렇게, 그 내용물 있죠? 압수한 내용물. 거기에 대해서 개수하고 수량, 색깔, 이런 걸 적은 기록이 바로 압수 목록이라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압수한 것이 만약에 전자정보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전자정보 확인서를 또 교부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어쩐다? 맞다. 예. 그래서 맞는 거는 라번과 마번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 몇 번 고르면 돼? 2번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가나다라 다 틀렸고 라하고 마만 맞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요렇게 하고 좀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